박 전 대통령 오늘 6번째 재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없던 손목 보호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출석 모습을 보면 호송차에서 간간히 관계자의 부축을 받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건강 이상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변호사들의 말이 있었습니다만 이 손목이 좀 약하신 거는 과거에 선거 때도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이제 선거 때 악수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손목이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왼손으로 악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아마 재판이 이제 6차례 진행되면서 이 호송을 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수갑을 차게 돼 있습니다. 이 수갑이 조금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 이 뼈라는 있는데 좀 부딪혀서 굉장히 좀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6차례 그 재판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또 수갑 자체가 좀 불편하고 아마 손목에 좀 부상을 줬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손목 보호대를 해서 손목 보호대 그 위에다가 이제 수갑을 일단 착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재판이 점점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신체적인 피곤함도 있고 또 이렇게 손목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수갑 때문에 부상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수갑 때문에 스쳐 지나가면서 고질적인 통증으로 이어지기도 하나요, 원래?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수갑을 차다 보면 이 뼈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느슨하게 하긴 하는데 이게 좀 움직이다 보면 또 이게 조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갑이 좀 불편합니다. 네, 지난 2004년 벌써 13년이나 됐습니다만 총선 당시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악수를 하다 보니 얻어진 고질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붕대를 감고 유세장을 누비던 박 전 대통령 모습 이제 보니까 참 오래돼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모든 정치인이 아마 선거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유권자들하고 악수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보통 악수 몇 명하고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정치인들이 선거 때 악수 많이 하면 저렇게 굉장히 손이 아픈 통증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이제 2004년 총선이었는데 그때도 거의 다 졌다고 하는 선거를 이기는 그런 이제 이른바 이제 선거의 여왕다운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은 아마 유권자들이 박 전 대통령하고 손을 잡고 악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도 이제 통증에 시달렸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원래 손이 좀 약한 스타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다만 저는 하나 궁금증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보통 이제 구치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치물품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박 전 대통령한테 저게 과연 영치물품이 수갑이 불편하다고 저런 손목보호대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게 지금 변호사분이 나와 있으면은 아마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다른 피의자들도 저렇게 손목이 아프다고 하면 저렇게 손목 보호대를 과연 줄지 이것도 좀 의문이긴 한데 굳이 얘기하자면 저런 걸 문제 삼기는 좀 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가 좀 들어간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간에 걸쳐 벌써 2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구치소에 들어간 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몸 전체가 아마 쇠약해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도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영선 씨 증인으로는 불참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생활 패턴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침대 생활하다가 이제 그 아래 바닥에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약화를 시키는 부분인데 특히나 우리가 이제 보면은 손목 발목이 약해지죠.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송차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갑과 이렇게 마찰이 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이유로 해서 저거를 찬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최순실 씨가 나와야 하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이 꼬리뼈 통증 넘어져서 못 나왔다고 오늘 최순실 씨 없이 공판이 이뤄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 없을 때는 조금은 여유로워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었었는데요. 특히 최순실 씨가 삼성 사건 그런 사실 없다고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아무 말 안 해서 끌려왔다라고 하는 원망 섞인 그런 말들을 유영하 변호사가 하지 않았습니까? 유영하 변호사 입을 통해서 지금 전달되는 얘기들인데 사실 조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목 보호대 얘기도 제가 보기엔 유영하 변호사가 왜 저런 부분이 이렇게 언론에 관심이 있으니까 왜 손목 보호대를 착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재판 얘기가 오늘 벌써 6번째고 5월 23일에 첫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유영하 변호사가 아직도 대통령님이라고 호칭을 할 정도라니까 만약에 그런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다면 왜 손목 보호대를 했는지 이런 설명을 저는 해주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처럼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는 나오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만 나오는 이런 재판은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오히려 부담을 좀 덜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읽혀져요. 네. 그러나 저는 오늘 손목보호대에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그 이제 초췌하고 피곤해진 얼굴이 오히려 더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건강 이상설 이야기 나왔었는데 오늘 그게 겉으로도 좀 보인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건강 이상설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네. 만약 건강 이상이 있다면 유영하 변호사가 당연히 재판을 뭐 연기를 요청을 하거나 또는 뭐 다른 조치를 요청을 하겠죠. 그러나 네. 뭐 지금 김 교수님 말씀처럼 허리 통증이라든가 뭐 이거는 네. 지난번에 증인 출석 안 할 때도 얘기했던 일종의 이유였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은 뭐 충분히 가만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최순실 씨가 왜 안 나왔을까 이건 굉장히 궁금합니다. 솔직히 박 전 네. 대통령은 뭐 수갑을 이제 찾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제 재판에 직접 나왔으니까 큰 뭐 그런 건 없는데.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재판에 굳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어지럼증 때문에 넘어져서 뭐 꼬리뼈를 다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마음을 다쳐서 안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노승일 부장을 만나는 게 굉장히 불편했을 거고요. 네. 노승일 부장을 박 전 대통령하고 만나는 게 훨씬 더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승일 부장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상대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최순실 씨와 함께 독일에서 삼성에서 승마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말을 사러 다닌다거나 이런 식으로 삼성의 지원 부분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뇌물죄 관련돼 있는 부분을 검사가 질문을 할 때 이 노승일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를 먼저 질문하고 그 다음에 박 전 대통령한테 과연 이렇게 되는 걸 알았느냐. 삼성의 지원 여부가 이렇게 돈이 가는지를 알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네. 보면. 근데 그러면은 최순실 씨 입장이 훨씬 더 불편하겠죠.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난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을 그렇게 공공한 처지로 만들었다고 하는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은 굉장히 피하고 싶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네. 물론 뭐 사람이 아픈 거 두고 이거 거짓말이라 그러면 굉장히 서운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컨대는 이 몸이 아픈 것보다는 불편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안 나왔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동고동락을 하고 결국은 등을 돌리게 된 노승일 전 부장의 만남이 불편했겠죠. 까칠까칠하다 느껴질 정도였을 텐데요. 최순실 씨가 어지럼증 때문에 오늘 넘어져서 나오질 못했다. 건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이경재 변호사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뭐 하여튼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그 구치소에서 약간 좀 낙상을 입어가지고 오늘 출석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뭐 저희 재판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저희 변호인에 참여해서 소정 외에 지금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그 노승일 증인의 증언이 상당 부분 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반대 신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규명하려고 그럽니다. 온몸 타박상, 요추와 꼬리뼈를 다쳐서 참석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틀 뒤에는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변호인도 잘 모르는 이제 부상을 입은 거죠. 오늘 뭐 왜 못 나오냐니까 처음에는 뭐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보니까 결국 넘어져서 이제 못 나오겠다는데 아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노승일 씨와 대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사실 핵심적인 증인이 고영태와 노승일 씨의 어떤 증언이 많이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코덱 스포츠라고 이제 독일의 말하는 스포츠에 거기에 재정을 담당했어요. 네. 재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삼성으로부터 지원한 돈과 이 돈이 어떻게 지원되고 쓰였는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노승일 부장입니다. 당시 한 220억 정도 지원을 약속받고 이제 그 승마 유망주 6명을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정미라 혼자만 지원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 70억 정도가 이제 지원이 됐는데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노승일 부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노승일 부장이 한 이야기가 결국 삼성 돈은 먹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박원호 전문을 통해서 이제 전해드렸다는 것이죠. 그건 최순실 씨가 한 이야기란 것이죠. 그건 뭐냐면 결국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결국 최순실이 삼성을 통해서 어떤 뇌물을 받았던 정황과 그 구체적인 증언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노승일 씨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증인들과 달리 아마 최순실이 이 재판에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한테 저승사자는 사실은 노승일 씨죠. 왜냐하면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치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증거를 모은다거나 뭐 이런 건 없는데 이 노승일 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당한 증거를 갖고 있고 또 오늘도 냈지 않습니까? 이 5가지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 예,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그 장면에 존재할 때 본인이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 빠지고 저쪽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나서 전반적으로 좀 부정을 하거나 좀 전략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아프다 핑계대고 안 나온 거 아닌가 뭐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참 듣고 싶지 않은 말만 골라서 하는 노승일 전 부장이었을 겁니다.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면은요.